아니면 집중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을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형식의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 수행 자체가 목적이 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평신들의 경우에는 일상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고요. 이 말은 우리의 일상 자체가 바로 수행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상의 삶이 수행의 과정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말인즉슨 삶과 수행의 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데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장과 21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릇을 비유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수행의 삶을 설명을 합니다. 큰 집에는 살림살이가 많아서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죠. 그릇의 생김새나 쓰임새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이 되는데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1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곧 수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 중에 예전에는 막사발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막사발이 백자가 되거나 청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깨끗하게 준비만 되어 있기만 하면 막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나라 막사발이 일본에 가서는 국보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없는 지능이나 없는 운동 능력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갖출 수는 없지요. 그 예술적 감각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행으로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은 바꾸지 못해도 후천적인 요소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은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궁극적으로 얼마만큼 완성시킬 수 있는가, 본문 말씀으로 비유를 들지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문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교육이 모든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쓸모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옳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육받는 학생의 마음가짐이 일단 중요하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에 못지않게 가르치는 은사받은 선생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라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능력을 한껏 높이는 경우를 우리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인즉슨 우리가 영적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은 이런 교육학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충고를 합니다. 그대는 청춘의 욕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정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힘써 구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청춘의 욕정을 피하고 대신 추구해야 할 네 가지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입니다. 정의, 믿음, 사랑, 평화는 우리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요소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요소는 흡사 수도자들이 수행하듯 우리가 일상에서 심해 나가야 할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교회 교육도 이런 요소들을 강한 쪽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간혹도 아니죠. 아주 자주 보수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시청이나 광화문으로 모아놓고 구구 집회를 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런 적대심을 조장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일상에서 정의와 믿음과 사랑, 평화 네 가지 덕목이 깊어지는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네 가지 덕목을 보양시키는데 우리가 힘껏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중요한 건 혼자 하지 말고 다 같이 더불어 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 후반절에 가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꿋꿋하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면에 함께 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서로 용기가 되기도 하고요. 함께 추구하는 일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을 도반이라고 하죠. 사회에서는 동지라고 합니다. 설교 본문에서는 주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말로는 믿음의 동력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전하는 귀한 용기 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가운데 오늘 두 청년을 믿음의 동력자로 한번 내세워 봤습니다. 근데 두 청년을 모시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음, 벌써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들어서게 될 텐데, 새로운 교회 전도사가 새로운 교회를 칭찬하는 게 조금 거시기는 하기는 한데, 새로운 교회가 일반 교회하고는 조금 다르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이유를 여기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한 가지, 음, 그 배경을 든다면, 이런 겁니다. 전통과 관례를 반드시 지키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자유로움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교회가 한편은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근데 그 자체의 자유가 방종으로 그럴 가능성도 늘 열려 있죠.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는 끊임없이 성찰해야 됩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 놓아야 되고요. 건강한 형태를 보이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계획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게 별로 없지만 지난 40년간 걸어온 길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최소한으로 제시를 해드리면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한번 반복해드리면 신앙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그런 신앙 공동체인 새로운 교회가 지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지 그 길을 우리는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함께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작은 공동체만으로도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주일마다 확인하고 있어서 반갑고 기쁘고 그지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 같은 마음이시죠? 네. 예, 아멘 나왔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 청년 두 분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의 두 청년이 전하는 새로운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청년부장 엄미선 집사 연두 임선 청년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엄미선입니다. 네. 네. 음, 여러분 혹시 그 무주 산골 영화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최근에 2025년 무주 산골 영화제에 다녀왔습니다. 하늘과 바람을 벗삼아 숲으로 떠나는 여행 소풍이라는 문구가 딱 어울리는 곳이죠. 자연 속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숲과 어우러진 영화 감상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야외 특설 무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서 더욱 즐거운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이게 다음 장으로. 네. 무주 산골 영화제 축제에 관해 그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무주 산골 영화제는 자연 속에서 영화를 즐기는 특별한 축제의 기간입니다. 하늘과 바람을 벗삼아 숲으로 떠나는 여행 소풍이라는 멋진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숲속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은 정말 특별하고 아주 진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가수의 공연과 여러 야외 프로그램들을 산 아래의 등나무 운동장이라는 곳에서 같이 보는데요. 영화를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첫 인상이 있었고요. 생각보다 날이 많이 더워서 뜨거운 햇빛과 많은 사람들 덕분에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음, 무주 산골 영화제를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 잠시 설명해 드리면요. 가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6월 7일 영등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역에서 11시 55분에 도착해서 쏘카를 이제 이용해서 무주로 이동을 했고요. 숙박은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에 이제 청소년 후원금이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1박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숙박비를 지원해 주셔서 아주 편하게 숙박을 할 수 있었고요.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같은 방법으로 대전역에서 이제 쏘카를 반납하고, 그다음 대전역의 명물인 칼국수와 두부 두루치기를 맛있게 먹고 기차를 타고 영등포로 돌아왔습니다. 음, 이게 저희 첫날 그 화면이고요. 네, 날씨가 굉장히 지금 보시기에도 굉장히 좋죠. 음, 저희가 첫날 6월 7일 날 본 영화는요. 베일리와 버드라는 영화를 봤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등나무 아래 그 운동장에서 야외 특설 무대에서 제너럴이라는 무성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이제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무성 영화는 그냥 무성 영화는 아니고요. 그 연주 밴드가 라이브로 뒤에서 영화 하는 동안 내내 같이 연주를 해줘요. 그래서 영화 상영 79분 내내 쉬지 않고 라이브로 뒤에서 연주를 해주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무성 영화가 지루할 거라는 편견을 좀 버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숙박한 덕유산 리조트고요. 이제 생각보다 저희가 여기가 그 영화제 하는 곳이랑 거리가 좀 있어서 가자마자 뭘 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진도 아주 급하게 찍고 바로 숙면을 취해야 하는 네, 시간적 그게 있었고요. 네. 그다음 8일날 그 저희가 본 영화는 수상작 3학년 2학기라는 영화를 관람했는데요. 음, 조만간 이제 개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영화가 개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명을 잠깐 드리면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창호는 취업을 위해 중견 기업에 현장 실습을 나가게 돼요. 부천과 가까운 여기 인천 남동공단을 배경으로 영화를 촬영했더라고요. 그리고 창호라는 청년은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음, 주말에는 전문대학교를 다니면서
병역 특례까지 이제 하고자 하는 열심히 사는 선배를 보면서 약간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공장 생활이라는 현실과 위험한 작업 환경, 그리고 자신이 꿈꾸던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선배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을 좀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런 모습을 자극 없이 아주 덤덤하게 보여주는 영화고요. 열정 있게 세상을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영화를 통해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 보고 나서 조금 서글퍼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좀 더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성영화제 하는 그 동안 잠깐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걸 그 등을 껐거든요.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생각보다 짧지 않아서 어 바로 연결되네요. 바로 연결되는 줄 모르고 껐는데 한 영상 길이가 얼마 안 돼서 괜찮네. 네, 영상은 이렇게 두 개 이게 계속 손에 들고 있어야 돼가지고 쉽지 않아서 이렇게 두 개를 촬영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두입니다. 네, 네. 저는 네, 모두를 위한 여행학교에 발표하려고 하고요. 좀 이름 그대로 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여행을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제 청년부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작년에 이제 뭐 영화도 보러 가고 뭐 올해 이제 그 방금 말씀 주신 무주산골 영화제도 가고 바다도 보러 가고 뭐 그 북 페스티벌 또 좀 다녀오면서 약간 이 여행이 우리에게 쉼도 되기도 하면서 좀 다양한 문화를 누리는 경험이기도 하고 좀 우리가 사는 인근의 지역들을 좀 탐색하는 발견의 이제 기회이기도 했어서 좀 이런 좀 즐겁고 소중한 경험들을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혹은 학교를 다니지 않든 좀 모든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좀 경험의 문을 열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청년부 안에서 얘기를 나눠서 네, 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청소년과 청년 을 대상으로 뭔가 우리가 여행을 다녀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왜 이제 여행학교일까를 생각했을 때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가장 많이 연결된 세대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세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리즘과 릴스가 이렇게 넘쳐나는 세상에서 청년들이 이제 짧은 영상 속에 점점 이제 혼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의 집중력을 도둑 맞으면서 타인과 진심으로 연결될 기회마저 지금 앗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는 소중한 관계의 경험이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결국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각자의 방과 휴대폰이라는 안전한 섬에 고립되고 있고 이 고립감이야말로 좀 청년과 청소년들의 마음을 좀 병들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잃게 만드는 위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실제로 자료들을 가지고 왔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작년에 발표한 자료인데 이제 고립 문둔 청소년 비율이 전체 한 10, 어, 10, 17% 정도인데 이것을 인원으로 추산하면 한 14만 명 정도 규모로 추정되고 이들에게 왜 이 고립과 운둔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대인관계 어려움, 이게 복수 응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 어려움, 공부와 학업의 어려움 등으로 이제 됐다. 응답을 해줬던 결과를 발표했고 이건 청년의 삶인데요. 작년에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했는데, 19세에서 34세 고립운둔 청년의 비율은 5.2%고, 이것을 인원으로 추산하면 52만 명 이상 정도로 추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원인을 봤을 때 취업의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 학교가 좀 이 사회에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거는, 이제 첫 번째로 세상을 배움터로 경험을 길잡이로 이렇게 여행 학교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좀 동료와 부딪히고 협력하면서 함께 진짜 가치를 배우고, 두 번째는 스스로 좀 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나의 가능성을 좀 발견하고, 세 번째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실패를 이겨내면서 단단한 내면의 힘과 회복 탄력성을 좀 체득하게 될 것으로 좀 기대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여정은 뭔가 소비 중심의 여행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정도 포함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화, 원주, 제주 등 전국의 의미 있는 현장들을 찾아가고, 또 책 페스티벌이나 지역 영화제처럼 좀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것도 함께 우리가 포함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두 곳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마 여기가 이제 두부를 만드는 곳인데 생협에 팔거든요. 콩새알 두부라고 저도 사 먹어본 적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는 홍세알 나눔센터이고, 단순히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렇게 땀 흘리면서 서로를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이곳에서 흙을 또 만지고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걸 넘어서 좀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과 연대하며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책 페스티벌인데, 이제 요즘 점점 책도 잘 안 읽고, 책 읽는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책 페스티벌은 책을 읽지 않아도 그냥 책을 매개로 작가와 독자가 만나기도 하고,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축제의 장이어서 좀 살아있는 어떤 문화를 경험하면서 그냥 뭐 책 읽기가 아니라 책 자체에 좀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좀 특별한 행사여서 그런 즐거움을 좀 발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러한 여정들을 떠나면서 저희가 좀 기대하는 것은 네, 어, 바로 이제 마음의 근육을 좀 길러내면 좋겠다를 저희가 기대하는데, 이제 그 콩새알 같은 그 콩새알 그런 공동체에서는 뭐 생태 감축성과 공동체를 좀 우리가 발견하고, 책 페스티벌에서는 책으로 시작되는 관계의 즐거움, 그리고 좀 함께 만드는 경쟁 너머의 삶이라든가, 뭐 나의 소비가 만드는 변화, 그리고 세상을 담는 다양한 시선, 삶을 짓는 자기주도성, 이런 것들을, 이런 단단한 마음들을 우리가 이 여행학교를 통해서 좀 얻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정해진 답을 잘 찾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자신의 만의 속도와 방향을 알고 있고 또 타인과 기꺼이 손잡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이 여행학교를 경험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추후에 청년과 청소년의 여행학교가 좀 잘 뭔가 우리가 실행하고 확장할 수 있게 될 때는 좀 시니어 또 여행학교 이런 세대들이 있는 여행 이런 것도 우리가 추후에 고민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넣었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